안녕하세요. 저는 고 최동은 엄마 김정자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그렇게 뭐 별나지도 안 하고 참 좀 어진 편이었는데 책임감 같은 건 좀 네, 책임감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놀이 기구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구슬치기나 떼기치기 같은 그런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를 밖에 나가서 놀다가 보면은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인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놀다가 오면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면 또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걸 대접해서 아이들을 이제 잘 보살펴 주니까 하여튼 좀 어진 편이었죠. 예. 어머님한테 그 최동 선수가 뭐 애교도 부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예. 이 속에 있는 거를 좀 밖으로 표현을 잘 안 나타내. 속으로 참고 약간 네네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집에서도 보면 옛날에 손을 가지고 노는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공 같은 거. 예. 그래가 구슬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굴리면 한 서너 살 먹을 때 벽에 딱 맞아가 딱 튕기 나오면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빨 한 두 개 나가지고도 그저 그 굴러가는 그걸 좋아했고 좀 크면서도 이제 고무공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던지고 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사하 초등학교에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교장으로 계실 때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학교도 이제 또 전학을 했죠. 학교에서 한 4, 5학년 될 때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살이 좀 찌고 노는 것도 거기는 야구부라는 게 없고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공차기를 하는데 공 차는 모습을 보고 학교 체육 선생님이 축구를 한번 시키고 싶다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야구 같으면은 좋은데 축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현직의 학교에 교육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덕국민학교로 그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갔는데 그 학교에 야구부가 있더라고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표현을 잘 안 나타내기 때문에 물으면은 대답을 하거든요. 어머니 있는 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그러면은 네가 야구가 하고 싶으면 전학을 가겠느냐 하니까 K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가지고 내가 감독한테 부탁을 했죠. 지금 우리 아이가 살이 좀 찐데 야구부가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오후에 야구부 연습할 때 우리 아이도 같이 연습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감독이 막 K 승낙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 2달 연습을 하더만은 살이 막 쪽 빠지는 게래. 쪽 빠지더니 이제 야구부하고 가끔 공 던지기를 이제 시켰더니 공이 너무 세다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동훈이를 투수를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집에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만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본인만 하려 하면은 뭐 시키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뭐 할머니는 아유 우리 장손인데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아버지도 막 운동에는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버지도 이제 막 본인만 하려하면은 시키도 괜찮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니까 항상 곁에서 지켜보니까 할아버지가 엄마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학교에 넣어놓고 뭐 하시든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힘이 들어도 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꼭 하겠다면은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야구만 시켜주면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자기가 참고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그렇게 운동을 본격적으로 감독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됐죠. 아유 어려 많죠. 예, 예, 학도병에 부산 공대 다니시다가 길에서 학도병으로 그때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붙들려서 나갔는데 이제 한쪽 다리를 좀 다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종을 이래 한쪽으로는 이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겠지만은 아들을 이제 운동을 시켰으니까 이왕 운동을 하면은 아무리 본인이 운동을 좋아한다 해도 이거는 혼자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 우리 온 가족이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은지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항상 아들 곁에서 이제 혹시 어디 다칠세라 싶어서 건강면에도 힘을 쓰고 또 책도 많이 보고 또 일본의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이제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오면은 집에 밭이 이제 넓으니까 거기다가 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야구장에서 하는 거리만큼 이제 밭이 늘으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충무동에 가가지고 이제 가죽, 천막 이런 것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캐차이 뒤에다가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투수가 밟는 데는 좀 높이 해가지고 운동장처럼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밭이 넓으니까 100평이 좀 넓으니까 밭이 거기다가 벽에다가 물조리개라나 처마 밑에 물이 흐르면 비스듬히 해가지고 여기서 공을 놓으면은 이제 투수가 있는 데까지 이래 공이 주르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놔 놓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연습할 때는 온 가족이 다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30개 정도를 던지면은 동생 둘이 하고 내하고는 가서 이제 그 공을 또 거기다 넣어주면 한 30개가 쫙 가서 있으면 아버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번에는 뭐 한번 던져보자 이번에는 커브 던져보자 이번에는 슈터 던지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학교에서 연습은 했지만은 집에 와서도 이제 또 개인 연습을 항상 아버지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예 보살피고 뭐 서울이나 타 도시에 가서 시합할 때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들 또 뒷바라지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줬죠. 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프로에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는 보면 그 이조 해난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래 보면 안에 양말을 2겹, 3겹을 끼우고 이족을 껴안는데도 거기가 껍질이 다 벗겨져.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참 자기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이왕 운동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중도에서 끝나면은 못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아버지가 굉장히 옆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라고 집에 와서도 이제 연습하고 와서 집에 학교에서 연습하면 집에 와서도 연습장에서 그만큼 하고도 한 200번 정도 던지거든. 던지고 나서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온수가 나오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담당이지. 연탄불에 물을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는 목욕탕에 갖다 놔놓으면 이제 냉수하고 같이 섞어갖고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나면은 잠자리까지도 옛날에는 이런 침대가 아니고 방바닥에 솜 이불을 깔고 자기 때문에 혹시나 어깨 있는데 이래 솜이 뭉쳐가지고 고일까 싶어서 항상 잠자리까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최동훈 선수는 그래 학교에서 공 던지고 집에 네. 와서도 훈련까지 하면은 좀 안 힘들어 하던데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무엇이든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뛰어날라 하면은
물론 학교에서는 다 같이 운동하지만 집에 와서 또 아버지가 학교에서 연습하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좀 잘 안 되면은 집에 와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연습을 시키고, 이제 일본 TV에서 보면은 공 실밥을 갖다가 손을 가지고 어떻게 돌리면은 슈트로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은 인코스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아웃코너로 밖으로 빠지고, 이거를 해설을 듣고는 아들에게 전부 설명을 해주고, 오늘은 여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 구질 하나를 연습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0번, 150번 정도로 던지거든요. 그 구질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보다 좀 더 힘들고 넘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이 아무래도 이름이 날 수 안 있나 이래서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주면서 연습을 시키고요. 그때는 뭐 보험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는데 그거는 아들에게 정신적으로 네가 야구 공을 던지면서도 항상 몸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때 그랬더랬죠. 서울의 연세대학교 때 예, 그때 보통 옛날에는 이래 게임에 지고 나면은 선배가 후배들 기합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이래 엉덩이를 맞는데 조금 위로 잘못 맞아 가지고 허리 가까이로 올라가서 맞아가 허리를 못 썼어. 그래서 너무 속상했고, 그때 작은아버지 집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작은아버지 집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견디서 동희 아버지한테로 연락이 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정말로 속도 상하고 말할 수 없었죠. 최동원 선수는 그때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 말도 안 하고. 아니 아프기는 아픈데 뒤에는 알기는 알았지만은 누가 때리니 어떻게 해서 맞은 이런 말을 잘 안 해. 오늘 그 말하면 더 걱정하실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속이 기쁘달까, 그런 거를 집에 와서는 말을 잘 안 하고 어지간한 거는 혼자서 예, 속으로 삭히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정 선수가 되고부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정정당당하게 나도 선수다 이래가지고 구덕초등학교 여름 연습을 하는데 운동장이 넓으니까 날씨가 더워서 감독이 이제 그만 연습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 선수가 되고 또 투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은 내가 캐자를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다가 운동장에서 쓰러졌어요. 예, 쓰러져 가지고 감독이 안고 그늘 밑에 놓고 물을 가지고 온 이 아이들한테 다리도 주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그 감독이 구덕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뛰어와서 저한테 이야기, 선생님 동훈이 때문에 내 못 살겠습니다 이라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동훈이가 그래 연습을 하다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그만하고 좀 쉬어라 했는데도 캐쳐 데리고 연습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랐다면, 그때부터 이제 최동호의 별명은 연습벌레라는 예, 별명이 붙어가지고 오랫동안에 저놈은 연습벌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럼요, 감족되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나고 부산에서 크고 또 부산에서 공부를 했고 부산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있었으니까 동훈이한테는 부산이 고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유달실에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 아니고 롯데 자이언트 팀이라니까 굉장히 좀 마음도 부풀고 네, 좋아했죠. 어머님 그러면 최동원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경기는 거의 다 거의 다 봤죠. 학교에 근무 중이지만은 토요일, 일요일은 뭐 서울서 시합을 하든 대구서 시합을 하든 꼭꼭 갔거든요.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또 경기하는 거 보고 일요일 날 경기 보고
밤에 야간 열차 타고 또 내려와서 월요일날 근무하고. 그때 올라가셨을 때 아들 얼굴 보고 내려오셨어요? 그럼요. 시합하고 나면 하면서 껴안아주고 그러면 아들이 힘든 거는 모르고 이겼다는 그것만 가지고 남들이 축하한단 말을 하면 좋아가지고 안아주고 했는데 참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내가 서울에 가서도 보면 이제 경기하고 나면 껴안아주고 또 대구에 가서도 껴안아주고 이랬더니 부산에 구덕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아버지는 본부석에 앉아 있어도 항상 나는 이제 인류측에 이제 앉아서 관중들 속에서 관전을 하는데 바로 내 앞에 남자분이 중년이 네 분이 앉았어요. 나는 배경만이 엄마하고 같이 이제 이리 앉아 있는데 대화가 이제 야야야 너희들 이 소문 들었나? 최동호의 어머니가 여럿이란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아니 그게 정말이가 이러 물으니까 서울에도 가면 최동호의 엄마가 있고 대구에도 가면 최동호의 엄마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최동호의 엄마가 여럿이란다 하니까 옆에 있는 이 배경의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하더라고요. 그 내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막았는데 자꾸 그런 대화가 나오니까 앞에 사람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왜 그런 말이 어디 최동호의 어머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러니까 네 분이 일체히 뒤로 돌아보더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훑어. 그래서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서울에서 경기 있을 때는 내가 서울에 가서 보고 대구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또 대구에도 가고 그렇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런 일도 네, 있었거든. 그때는 물론 아버지는 서울에 따라갔지만은 저는 이제 학교 일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텔레비로 봤는데 전에도 항상 조금 너무 자주 나가가 혹사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마다 말은 못하고 저도 게임이 딱 시작하면은 2시간 반 동안에 물 한 모금 입에 못 넣고 말 한마디 못하거든요. 딱 다물어 있고 위기에 닿으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막 전부 다 찾으면서 저 마운드에 있는 최동원이 이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막 이래 참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내가 7차전에 딱 나갈 때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마의 눈에는 보이더라고. 입이 좀 이래 삐뚤지 갖고 너무 필요해 갖고 입이 좀 삐뚤지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금방에서 난 내대로 이제 이쪽 방에서 날 용을 쓰고 이랬는데 뒤에 유두열이가 이제 우승을 그 홈런을 치고 나서 이제 그 끝까지 그래도 잘 막아가 이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막 코피도 나오고 네네 이렇더라고요. 힘들이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아팠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나는 막 너무 감격스럽고 막 아들 보기 앵고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동원아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면서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단 한마디 아니요 어머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 방망이로 갖고 내 가슴을 콱 치는 것 같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두 말 안 하고 아들 한번 콱 안아줬죠. 집에 와서 이제 아까지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과묵한 편이거든요. 또 조금 자기가 좀 이래 그거 한 거는 속에서 자기 혼자 묻고 있지 말을 잘 안 해. 힘이 들었을 텐데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운동을 하면서 집에 와서 아따 정말로 운동하면서 힘들어서 아이고 못하겠다 이런 소리를 한 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 엽서가 있습니다. 그 답장해 준 엽서가 지금도 한 1000장 정도 서랍 안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오면은 밤이 낮도록까지 펜데타는 오면은 꼭 거기다가 이제 엽서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주소 쓰고 이름 쓰고 그 성원해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걸 해서 꼭 그 답례를 갖다가
보내더라고요. 팬들한테는 되게 조금 싹싹한 선수였네요. 아니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사하고 계정에 집이 있을 때 뛰어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어머니 누가 찾아오거들랑 어머니가 알아서 돌려보내세요. 내 책가방 받고 돌려보내세요. 책가방 누가 가지고 오는데 이랬더니 어머니 나가보라고 마당에 나가보라고 하고 집 뒤에 숨더라고요. 좀 이 잘할 때는 보면 숫대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만나서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팬이라 해도 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걸 조금 있으니까 여고생 서희가 왔더라고요. 여고생 서희가 문을 두드려서 내가 나갔더니 가방부터 이래 주더라고. 왜 이 가방을 너희들이 가지고 오느냐 이래 물었더니 어머니 우리는 오빠 팬인데 오빠하고 해포를 풀려고 그렇게 그 학교에 찾아갔는데 문 앞에서 가방을 딱 잡았는데 가방을 놓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처음 들었거든요. 해포가 뭔지 몰라가지고 해포를 푼다는 게 어떻게 하면 해포를 푸는 건데 이래 물으니까 그래 오빠하고 양과자점에 가서 빵하고 우유하고 시켜놓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그것이 해포를 푸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아우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내가 생각하기를 이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로는 오빠가 그래도 야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최동원 최고돈 이름이 좀 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오빠하고 양과자점에 다니면서 그 너가 말 맞다는 해포를 풀고 이런 걸 자꾸 하다가 오빠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팬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자꾸 빼앗기면은 오빠가 연습을 못하게 안 되나. 그렇게 되면은 좀 지장이 아니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오빠가 더 잘 되기를 바라나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고마 발전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기를 바라나 하니까 셋 중에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오빠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우 참 고맙다. 자꾸 너희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팬이라고 나타나고 이러면은 오빠가 한눈을 살피고 이래가 연습을 잘 못하게 되면은 어찌 되겠노? 이랬더니 아이고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동네에서 왔다 하면서 그 아이 서희가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내 심장 최동원 해가지고 거기에 서희가 있는데 이제 나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때 아들만 셋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항상 아침에는 바쁜 거예요. 새벽 5시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연탄 달아 이고 갖다 버리고 오면 이제 밥 준비로 해서 먹을 때는 양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한꺼번에 뜨거든요. 떠가 놔놓고 이제 김치를 이제 머리만 딱 이렇게 썰어가지고 시락국을 해서 한 그릇씩 이렇게 떠나 놔놓고 이러면 다 책가방하고 준비해가 딱 꿀이 앉아가 앞에 앉으면 나는 급행열차처럼 김치 싸갖고 큰아들 입에 넣어주고 둘째 이어주고 셋째 이어주고 나도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 들어가려고 보면은 또 큰아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차례가 돼서. 그래서 그 양재기에 있는 밥을 다 이렇게 싸먹이고 나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또 2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예. 저녁까지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먹고 나서는 김치 먹으면서 시락국도 또 먹고 이제 이렇게 해가 그 그릇이 비면은 셋 다 모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 출근시키나 놓고 나는 이제 그 그릇에 달려있는 가에 붙어있는 밥에 시락국 조금 해서 선채로 이제 이렇게 끌어가 나는 먹고 막 또 가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또 겸상 차려갖고 방에다 딱 차려놓고 이제 나는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이제 먹은 것이 주로 김치쌈을 좋아해서 시락국 끓여주고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기력을 좀 보를 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6년근 3회 대추를 넣어서 이제 구워가지고 음료수처럼 한 분하고 재탕하고 삼탕까지 해서 섞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음료수처럼 항상 그것을 장복으로 이렇게 먹었지 특별히 뭐 예, 그런 거 한 적이 트레이드 될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 아버지하고 집에 있는데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일찍 했는데 연습하러 간다고 갔는데 집으로 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왜 돌아왔냐니까 아버지 내가 트레이드 됐답니다. 이러니까 뭐 아버지도 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뭐 원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으로 갔댔는데 그 뒤에 이제 6월까지 뭐 그걸 계약을 안 하면 운동을 못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삼성으로 예 가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는 내가 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고향인 부산에서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드가 되고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막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내대로 마음은 서운했지만은 우리도 또 그걸 아들 앞에서 표현을 못했고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가 한 번 와서 어머니 조그만 1cm 정도 멋이 있다 해서 그 가해를 한 3cm 정도로 돌려내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몸 조심하라 하고 이랬는데 그러고는 별로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게 또 재발됐는데도 이거를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이제 겪어낸 거죠. 내가 운동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운동이라도 내가 그 길을 뚫고 나가서 이만큼 해서 그래도 좀 이름이 났듯이 내가 이 병마하고도 한번 내 힘으로 내가 어쨌든지 이겨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가족들에게는 전혀 그런 내색을 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안대가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갔어. 그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셨을 때는 조금 그때는 이제 3기가 넘고 이제 좀 악화가 됐을 때 그 병원에 입원했던 소리 듣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막 참 말로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가 장효조가 죽고 일주일 만에 예,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좀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하고 단둘이 저 부산에서 올라왔다니까 엄마라니까 그 저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항암 치료한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항암 치료로 뭐 10몇 분을 했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러고도 이제 밖에서 활동을 했는가 봐요. 했는데 이제 뒤에는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병원으로서는 지금도 항암 치료로 하자고 의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고개를 떨구면서 10%나 15% 정도 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안 할랍니다. 다문 한 5, 60% 이상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정말로 또 힘을 내 보겠는데 잘해봐야 10%, 20% 같으면 15% 같으면은 이거는 해도 안 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본인이 안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안 있겠느냐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랬죠. 의사 선생님 보내고는 내가 둘째, 셋째 아들한테 연락을 했죠. 병원 거기서 바로 연락을 오늘 저녁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병원에 몇 시까지 어디로 좀 나왔나 이래가 형한테 가기 전에 이제 나를 만났지. 병원에 한 조용한 곳에서 만나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를 그대로 내가 해서 엄마가 그렇다면 형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 그랬다. 뭐 형제들은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말도 못하고 우리 마음 크게 먹자. 너가 형이 어째도 힘낼 거야. 야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84년도에 그렇게 코피를 흘리면서도 해냈잖아. 너 형이 해냈잖아. 우리 형을 믿고 조금만 더 그거 하자. 그리고 절대 병실에 가서 형한테 내색을 내지 마라. 너가 형수한테도 내색을 내지 마라. 우리만 알자. 그러고 견디면서 이제 아들한테 군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때 며칠 있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위급할 때거든요. 그래서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위급 상황이다 이제 이래가 그때 의사가 추석 다음 날이 음력으로 8월 17일 날 그날이 고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집, 셋째 집 조카들하고 이제 아이들 전부 다 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틀 동안을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그때 이만수 감독이 왔더라고요. 이만수 감독이 오니까 친구라고 이 손을 이래 눈을 뜨고 손을 해가 이만수 감독 볼을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만져주고 이런데 그날 저녁이 고비였거든요. 그날 그하고 그 다음 날 낮에 경기가 있다 하면서 아침에 왔는 게 이만수 감독이 이제 어저께 와서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눈을 감고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동훈아 네 친구 만수가 왔다. 눈 좀 떠봐라 이랬더니 눈을 힘을 주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가거라. 그래가 동훈아 내가 또 힘내라 하고 이제 이만수 감독 가고 나서 부산에서 가지고 간 거 내가 야구공을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야구공을 손에다가 딱 잡히더만은 그거를 힘을 주고 이 공을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그 공을 쥐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 전부 다 인사하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훈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가 네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았다.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편안하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제는 절대 뒤돌아보면서 다른 식구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 이제 조카가 편지를 써가 손에 잡히면서 큰아빠 이거 큰아빠가 다음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또 편지도 써가지고 그날 그러고는 안 돼. 그날 저녁에 이제 최동훈 선수가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같은 거 기억나세요? 항상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그때 몸이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내가 아들 옆에 앉아가 있으니까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 말을 안 하고 뭐 물으면 괜찮아요 늘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무 말이 없더만은 엄마 손을 탁 잡더만은 이 엉덩이에 여다 딱 갖다 이래 대면서 처음 들었거든. 어머니 여기가 아파요 하면서 그게 손을 딱 갖다 대는데 그 손에서의 심장까지가 정말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자 빨리 아픈 거 낫아라 하면서 내가 그리 하면서도 속에는 참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지금도 사직운동장에 가면 내가 가끔 이제 가면 먼지를 이래 닦고 만남의 장소 그게 닦아주고 이래 하면서 꼭 가면 내가 그 엉덩이를 내가 이래 하면서 한 서너 번 있었다. 이제는 다 나았지. 동생이 언제 다 나았지. 이제 안 아프지. 이러면은 어머니 이제는 아픈 데가 없어요 하는 것 같아요. 동원이가 말했듯이 다시 84년도에 이러한 힘든 경기가 있어도 다시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겠느냐 하니까 그럼 나가야지요 했듯이 만약에 아들이 원한다면은 좋아하고 원한다면은 시킬 것 같아요. 내가 81에 시구를 했고 83세 했고 이제 작년에 88에 시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무슨 내가 시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이 정말로 그 많은 간중들 가운데서 혼자서 상대방 타자를 9명을 상대를 해가 공을 던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두고두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들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는 거로 자꾸 가슴 속에 더 이래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나도 그 자리에서 공을 던져봐야 되겠다. 아들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승낙을 하고 이렇게 던져봤는데 정말로 그때 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많았지만은 가운데 서가지고 이래 사방을 훑어보니까 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아들이 참 너무너무 힘든 운동을 했구나. 아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다. 그 투구 폼을 거의 비슷하게 하셨던데 아들이 하는 거를 항상 눈여겨보고 시합할 때마다 따라가서 눈으로 보니까 딱 뭐 루틴이라고 하죠. 이 신발 만지고 그다음에 이거 바지 만지고 로진백 들고 그다음에는 뭐 안경도 뭐 이리 만지고 그 모자 벗었다 하면 쓰고 이래 공 던지는 건 그 눈에 선하니까 내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 전에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거의 막 매일 가다시피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반송해서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고 오면서 사직운동자서 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저절로 내리면은 내 발 가는 데는 사직운동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곁에 앉았다가 사무실에 가서 또 이제 좀 글도 쓰고 이제 이렇게 또 있다가 쉬었다가 오고 했는데 이제는 사무실도 없어졌지만은 이제 좀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 이래서 그런가 그때만큼 자주 안 가지고 어쩌다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고 했는데 이제 또 방학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 족저근막염이래가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거든요. 그리 아프고 나서 지금도 이래 밖에나 걸음은 걷는데 또 풍선 위에 이래 걸어가는 건 느낌이고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이래서 요즘은 조금 드물게. 한번 이렇게 그 동상을 이렇게 닦는 모습이 한번 또 신문에 나기도 하셨나요? 예, 정말로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벌써 먼 곳으로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부산 시민이나 이 야구인들이 최동원이라는 이름을 가슴속에 기억을 하고
예, 담아둔 분이 많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너무 고맙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가 지금까지 외롭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최동원이는 너무나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인으로서의 최동원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야구하면 최동원, 최동원 하면 야구, 바로 최동원은 야구다, 이렇게 항상 나도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 주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